먼저 유해진 씨부터 모십니다. 암살자들에서 진실을 향해 뛰어드는 경찰 철구로 변신한 유해진 씨의 뜨거운 열연 기대됩니다. 반갑습니다. 왼쪽부터 시선 천천히 중앙, 그리고 서서히 오른쪽 끝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배우 유해진 씨 손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손인사 한번. 네. 왼쪽입니다. 정면, 그리고 천천히 오른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또 1970년대로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다음은 박해일 씨를 모십니다. 작품 깊이를 더하는 명품 배우죠. 날카로운 통찰력과 끝없는 집요함으로 미스터리를 파헤칠 재환으로 돌아왔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천천히 중앙을 봐주시고요. 우리 기자님들 눈 위주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눈으로 연기하는 박해일 배우입니다. 손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왼쪽. 정말 관객들이 박해일 배우 보고 싶어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정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까지 손인사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명실상부 한류 아이콘 이민호 배우죠. 자, 우리 이민호 배우 특유의 에너지를 통해 사건의 의문을 가지고 뛰어든 신입 기자 영일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파이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호 배우. 네,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 자, 포즈 바꿔서 왼쪽 다시 한번 봐주시죠. 오늘 화이트 수트를 입고 왔는데요. 환해서 그런가 혈색이 돌고 있는데요. 네, 정면.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까지 손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민호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세 분의 배우분, 암살자들의 주역분들 단체 촬영 진행합니다. 조금만 가까이 서주시고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죠. 여러분, 기대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 자, 왼쪽 다시 한번 봐주시고 세 분 손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추석 때 관객분들에게 추석 극장가로 오시라고 정면입니다. 환하게 미소와 함께 손인사를 보여주고 계신데 오른쪽입니다. 자, 먼저 유해진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기서 들어보니까, 이른 시간에 이렇게 와주셨다고. 예, 저 역시, 같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영화를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유해진입니다. 유해진 씨 반갑습니다. 박해일 씨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이고, 또 영화로 정말 한 4년 만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요. 또 날씨가 오늘 유달리 조금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날씨 영향인지 좀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날씨 요정 박해일 씨입니다. 이민호 씨. 네, 안녕하세요. 한영일 역할을 맡은 이민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훌륭한 선배님들 그리고 감독님과 함께 영화를 선보인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설레고 긴장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진호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암살자들 감독한 허진호입니다. 이렇게 암살자들의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촬영 내내 좋은 배우들과 좋은 스태프들과 정말 즐거운 촬영이었고 열심히
찍었습니다. 추석 때 개봉하는데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네 분과 인사만 했는데도 작품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본격적인 제작 보고에 앞서서 제가 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소식이 있습니다. 기자님들, 암살자들이 개봉 전부터 제51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공식 초청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독님 소식 들으셨을 텐데 소감 좀 여쭤볼까요? 개봉 전에 어떤 작은 선물을 받은 느낌이고요. 토론토 영화제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그 배우분들의 연기에 대한 칭찬이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이 개봉 전에 뭔가 아주 좋은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제가 토론토 영화제에서 공식 초청한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암살자들이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스크린에 구현하기까지 그 치열했던 그 순간들, 제작 과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 봤거든요. 와, 제작 영상 함께 보고 오셨는데 지금 마음은 이미 지금 추석으로 가 있어요. 예. 감독님이 한 말씀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나요? 재밌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찍은 사람도 재밌어 보이는 작품이 암살자들입니다. 허진호 감독님의 이 탁월한 연출과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배우분들의 밀도 높은 연기, 거기에 1974년의 공기를 그대로 담은 듯한 이 프로덕션까지 정말 엄청난 과정을 거쳤다라는 저희가 제작 영상 함께 보고 왔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사건의 단서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의기투합해서 2026년 추석 최고의 기대작 암살자들,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죠.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봅니다. 미스터리 추적극입니다. 자, 암살자들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 미스터리 추적극인데요. 허진호 감독님, 이 영화를 만드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은 뭘까요? 암살자들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또 그 사건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들에 있어서의 어떤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자료조사나 혹은 인터뷰들을 보면서 어느 한쪽에 제가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정말 그 균형된 시선을 가지려고 노력했고요. 또 이 암살자들이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가지고 가는 어떤 지금 미스터리 추적극이라고 하셨는데 그 추적극에 맞게 정말 긴장감 있고 속도감 있게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진짜 균형적인 시선으로 만드셨는데요. 그게 통했던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그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암살자들을 초청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암살자들은 허진호 감독이 뛰어난 연출력으로 풀어낸 한국 역사 속 충격적인 한 장을 다룬 역동적인 이야기다.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가 이끄는 출연진의 연기 또한 환상적이다. 공식 초청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해진 배우님 어떠세요? 이 소식을 들으셨나요? 초청 이유? 아니, 전 진짜 지금 처음 듣는 거. 지금 들으셨죠? 네. 그 유해진 씨가 이제 연기한 철구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추적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제 실제 그 사건 현장에서 그 목격을 했었고, 그리고 또 직업이 또 경찰이다 보니까 그 자기의 그런 경찰의 특유의 그런 그 본능적인 것과 그리고 사건에 대한 그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발로 뛰기 때문에 그런 박진감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예. 또 얼마나 밀도 있는 연기, 박진감을 보여줄지 기대해 주시고요. 유해진 씨는 대한민국 대표 천만 배우시기 때문에 또 이번에 철구라는 캐릭터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 만나봅니다. 1970년대 완벽 재현입니다.
암살자들의 이제 배경이죠. 영부인 저격 사건이 일어난 1974년입니다. 1970년대 특유의 이 온도, 공기, 습도까지 생생하게 되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작진분들이 총출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파묘, 서울의 봄 등에 참여했던 이모계 촬영감독, 그리고 조성한 조명감독, 김병한 미술감독을 비롯해서 말 그대로 최정예 스태프들이 힘을 모아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죠. 박해일 씨, 이렇게 정말 굉장히 완성도 높게 구현해낸 1970년대 공간 속으로 딱 들어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우선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라는 그 시대적 느낌이 저도 70년대와 관련 있는 출생과 관련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 영화의 어떤 메인 시대가 74년이거든요. 제가 태어나기 직전의 세대이기 때문에 일단 이 공간과 이 시대라는 느낌들이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을 하면서 큰 호기심이 생겼고, 그리고 또 허진호 감독님이 전작들을 보면은 이 공간에 대한 그 굉장한 디테일과 또 만들어진 세트보다는 실제 그 시대의 감각이 묻어있는 오픈 세트를 또 최대한 찾아내서 좀 더 현장감 있고 사실적인 장면을 뽑아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미술팀이나 여러 스태프들은 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떤 결과물들은 좀 더 그 시대와 공간과 사실감을 배우들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꽤 많이 감독님께서 신경을 쓰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저 배우들한테는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촬영할 때도 참고로 저희 이제 기자들의 공간, 그 70년대 신문사의 공간을 미술팀이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정말 너무 마법 같았어요. 그런 소품이나 공간 자체가 배우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었고, 또 앞에 계신 또 같은 직업적인 캐릭터지 않습니까? 동료분들이죠. 예. 보실 때 굉장히 또 호기심 많이 가져가시면서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대적 배경이 박해일 씨 태어나기 전이라고는 하시지만 지금 뭐 말투나 느낌은 그 당시 분 같으세요. 1970, 제가 다큐에서 본 것 같은데요. 예. 빠져나오지 않았나 보요 네네. 다행히도. 네. 아직도 그곳에 계십니다. 예. 자, 방금 그 신문사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앞서 본 영상에서도 마치 1970년대 기자가 눈앞에 정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생함이 느껴졌거든요. 이민호 씨, 1974년에 신입 기자 영일 역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고민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고민이 있었고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썼나요? 우선 그 영일이라는 인물은 이제 백그라운드에 굉장히 또 좋은 집안에 또 그런 자제분, 백그라운드가 예.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타협하고 그 집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던 한 청년이 또 자기의 신념과 진실에 대한 가치를 쫓으면서 우당탕탕 그 기자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저 또한 어떤 전문적인 기자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순간을 경험하는 느낌으로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모든 공간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다 날 것처럼 느껴지면서 좀 자유롭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말 제4의 주인공이 됐을 것 같아요. 그 장소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실 허진호 감독님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이목의 촬영 감독님도 그렇겠지만 이성환 조명 감독님과 그리고 김병한 미술 감독님과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누셨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나누셨나요? 기억이 잘 하지 않아요. 그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를 만든 스텝 중에서 그 시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영화를 아직 안 보셨지만은 그 우리 철구의 장녀가
초등학교 5학년, 국민학교 5학년이죠. 5학년으로 나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 몇 년도에 태어난지 아니? 내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70년대를 재현하는 데 있어서 저의 기억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의 정서들이 혹은 그때 어떤 디테일들을 가져가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시대를 재현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뭐랄까 장소들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재현했던 것 같습니다. 얼만큼 우리 감독님과 제작진들 그리고 배우분들이 노력을 하고 준비를 했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2026년 추석 정조준입니다. 자, 암살자들은 뭐 온 가족, 친구, 연인들이 함께 모이는 추석 연휴에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또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작품임이 분명한데, 자, 무엇보다 암살자들에는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 배우를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분들이 대거 출연해서요. 마치 추석 배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의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유해진 씨. 관객분들이 이 암살자들이 관객분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택하셨으면 하는. 네, 결정적인 이유. 그 이제 뭐 물론 말씀하셨듯이 뭐 여기 배우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정말 너무 그 연기를 잘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그 시너지도 되게 또 좀 밀도 있는 시너지가 이렇게 생성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촬영 감독님, 이무개 촬영 감독님하고 그 이성환 그 조명 감독님이 늘 그렇게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항상 저 예고편에서도 물론 나왔겠지만 그런 공간을 보여주는 그런 그 영상들, 예, 그런 게 너무 기가 막히게 또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런 것만으로도 물론 얘기 드라마 역시 너무 흥미진진할 것 같고요. 네. 정말 그 관객들이 그 시대로 동시에 극장 속에서 확 들어가는 느낌을 전달해 주실 것 같아요. 배우분들의 연기로 그리고 그 공간으로. 자, 좋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배우분들의 연기 대잔치 직접 극장에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암살자들은 이 전 세대가 각기 다른 또 시선으로 즐길 수 있는 작품일 것 같은데요. 박해일 씨, 추석에 가족이나 뭐 친구들 이렇게 함께 암살자들을 관람을 한다면 어떤 재미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도 추석이다 보니까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극장에 오시면 저희 영화의 일단 기본적인 소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녀노소가 보시기에 과거에 본인들의 기억나는 어떤 사건에 대한 부분이나 또 모르시는 또 젊은 관객분들한테는 우리 현대사의 또 이런 사건들을 알려지게 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영화가 다큐멘터리가 아니니까 저희가 굉장히 호흡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그 배우들의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 또 허진호 감독님의 굉장히 디테일한 이야기의 짜임새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올 한 해 정말 그 추석 때 한국 영화가 오랜만에 여러 작품들이 개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객분들한테는 굉장히 다양한 상차림처럼 메뉴가 다양할 것 같아서 올 추석에는 많은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러 오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진짜 이 작품이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거대한 상상력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관객들이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캐릭터들의 매력을 파헤치는 비하인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기록 스틸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캐릭터는요. 진실을 추적하는 중부서 경감 철구입니다. 철구는 사건 현장에 경호 인력으로 투입이 됐다가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대한민국 관객이 가장 사랑하는 배우죠.
매 작품 정말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우리 유해진 씨가 철구 역을 맡았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예, 사진 이렇게가 이렇게 다 나눠지는 것 같은데, 저기에서 보면은 진짜 말씀하셨듯이 그 충격적인 사건 현장에서 경호 업무를 맡을 당시, 실제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경찰이었고요. 그래서 뭔가 그 사건 발표 내용하고 좀 차이를 느껴서, 최전선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과정을 그린 그 과정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진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파헤쳐 나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경찰 그 자체로서의 본능이랑 그리고 또 진실을 파헤쳐야 된다는 소명의식이 가득한 네네네. 그런 인물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나요, 이번에? 사실 이번 작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늘 그냥 감정의 변화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동료가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끌려갔을 때, 그리고 그런 감정과 또 그가 돌아왔을 때 또 감정, 아니면 그 사이사이에 이제 사건을 이렇게 추적하면서의 진실에 접근해 갈 때 그런 그 감정들, 감정에 되게 좀 우선을 둔 것 같습니다. 예. 자, 철구의 감정선을 따라가 보면서 작품을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진실을 알리려는 사회부 부장 재환. 네, 지금 스틸을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박해일 씨는 정말 언제나 믿고 보는 연기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죠. 이번에 연기한 재환, 어떤 인물입니까? 예, 그 70년대 영화 속 동성일보라는 이제 신문사의 중견 기자 역할, 재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8.15 경축식장에서 저는 그 현장에 있었지는 않았고 그 저격 사건의 상황들을 신문사의 생중계로 확인하고 있었던 스틸 컷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옆에는 이제 그 사건에 관련된 의문들이나 의혹들을 하나하나씩 기자의 직감으로 찾아가면서 아마 취재하는 인터뷰를 또는 질문을 하는 그런 스틸 컷입니다. 자, 지금 왼쪽 스틸이 영부인 저격 사건의 생중계로 지금 목격하고 있는 스틸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면 어떠한 위협에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눈빛이 스크린을 뚫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 박해일 배우는 허진호 감독님과 덕혜옹주 이후에 10년 만에 다시 만나셨어요. 어떠셨어요? 두 분 다 더욱 성장하셨는데. 글쎄요, 제가 성장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감독님이 10년 만에 네. 저라는 배우를 다시 찾아준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네네.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나누셨나요, 이번에 촬영장에서? 감독님. 네. 이번에 어찌됐든 새로운 캐릭터를 제안해 주시면서 쉽진 않을 캐릭터인 것 같은데 해준다면 아마 진실을 향해서 이렇게 좀 단단하고 노련미 있게 좀 밀고 나가는 그런 캐릭터를 연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짧게 한두 마디 해주시고 예. 믿고 맡겼군요. 네, 맡겨주신 네. 거는 너무 고맙지만 또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얘기는 그냥 얘기해 주셨는데. 자, 감독님. 그만큼 신뢰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어떠셨어요? 이번에 재환 역할을 박해일 배우한테 맡기면서 좀 어떤 마음이셨고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좀 많이 나누셨나요? 10년 만에 만나셨는데. 글쎄, 그 극 중에 그 재환 역할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본을 봤을 때도 그 박해일 배우가 생각이 났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둘 다 그래서 아까 제일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 그런 말씀이었는데 오늘 뭐 먹을까 막걸리에다 찜찜만 할 수 있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안주는 뭐에다가 먹을까? 막걸리를 서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 술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굉장히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신문사라는 그 공간의 리더 역할인데 실제로 촬영하면서도 그런 기자들에게 어떤 뭐랄까요? 같이 연기들을 호흡할 수 있도록 서로 계속 대화하고 또 뭐 영일과 같이 나오는 씬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가 출연하지도 않는 장면이었는데 그 더운 여름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대화를 해주시고, 이렇게 예. 해주고 그래서 그 많은 배우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맞아요. 두 분의 지금 대화만으로도 느껴지는 게 연출과 연기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나 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을 굉장히 존중해 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훈훈합니다. 자, 영일 만나봅니다. 와. K 한류의 중심에 선 우리 이민호 배우 암살자들에서 또 한 번 연기 변신을 선보이는데요. 자, 영일은 사건을 직접 목격한 뒤에 신입 기자의 열정과 패기로 취재에 뛰어드는 그런 인물인데요. 이 영일만의 에너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표현하려고 하셨나요, 민호 씨? 우선 저도 이제 어디 가서 막내하기 참 쉽지 않은 나이이긴 한데 이번에 또 막내였, 선배님들과 막내를 할 수 있어서 그동안 막내였던 박혜희 씨가 눈을 질끈 감으셨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영일이 굉장히 그 동적인 에너지를 가진 화로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올곧게 자랐지만 가슴 한켠에 그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이제 기자라는 직업 그리고 이제 재환을 만나면서 그 밑에서 이제 사회적 경험을 해 나가면서 성장하고 그리고 단단해지고 진실에 대한 어떤 가치를 믿으면서 자유를 꿈꾸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깊었던 역할인데 아까 그 허진호 감독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영일이 공중전화로 신문사에 그 소식을 다급히 알리는 그 씬에서 사실 그 장면에 안 계셨어도 됐을 박혜일 씨가 직접 와서 그 무더위에 목소리 연기를 옆쪽에서 같이 해주셨다고요. 그때 어땠어요, 민호 씨?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첫 촬영이었었거든요. 첫 제 촬영이었구나. 첫 촬영 날이었었는데 또 첫 촬영 날 선배님께서 와주신다고 아침부터 와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분장할 때부터 사실 굉장히 그럴 수 부담스러웠어요.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선배가 생각하는 마음이 네, 다를 수 있어요. 예. 약간 더 약간 긴장되는 그런 좀 느낌이 있었는데 딱 첫 테이크 가는 순간 선배님 목소리를 듣는데 몰입이 확 되면서 약간 그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말 그 앞에 쪼그려 앉아서 그 전화 통화하는 대사를 해주시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이 세 분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엮여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유혜진 씨 이번에 연기 호흡은 어땠나요?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사실 저는 예비 관객 입장에서 세 분을 한 작품에서 볼 수 있다는 게 큰 선물이거든요. 진짜 오래간만에 예전에 이끼를 맞아요. 같이 이끼. 했었고요. 예. 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사실 늘 부러웠던 게 눈이거든요. 혜희 씨. 박혜희 씨의 눈. 네. 이번에도 하면서 더 이제 되게 지금 깊어진 것 같고. 예, 기자님들이 눈을 찍고 있습니다. 네. 네. 눈은 진짜 눈에서 느껴지는 그 뚝뚝심이 있어요. 뚝뚝심. 아니 한 번 더듬은 거예요. 예. 뚝심이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뚝심이 예. 엄청 강하니까 그 뚝뚝심. 에너지. 예. 눈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에너지. 예. 그게 늘 부러웠어요, 사실 저는. 근데 이번에 연기하면서도 또 정말 오래간만에 현장에서 그 눈빛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예. 이민호 씨 같은 경우는 처음 해봤는데, 야, 정말 똑똑하구나를, 예, 정말 많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연기할 때도 물론 그렇지만 평상시에 이제 자기 주관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도, 정말 제가 이렇게 되게 귀담아 듣게 되는 그런 말들도 되게 많았었고, 예, 그래서 아주 되게, 깊고 현명하죠. 예. 네, 예, 좋은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지금 눈 이야기 칭찬 들었기 때문에 박혜인 씨 가만 계실 수 크게 좀 없어요. 더 봐. 예. 그렇게 하지 말고. 뚝뚝심까지 지금 들었어요. 예. 어떠셨나요, 박혜인 씨는? 뱀눈인데 왜 눈을? 아, 선배님 정말 그 이기 이후로 너무 정말 활약이 대단하시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정말, 예. 예. 보기만 해도 너무 든든하고 또 함께 작품을 오랜만에 만나게 됐게 돼서 솔직히 뭐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로 배울 게 많았고 또 선배님의 매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선시대면 조선시대. 그 시대에 있는. 이번에 1974년도에. 네, 70년대면 70년대에 있을 법한 리얼리티를 완전히 항상 거기에 살려주시는 계시죠. 분이기 예. 때문에 그런 걸 포함해서 굉장히 든든했고 저희가 민호 씨를 포함해서 많은 배우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해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저는 너무 편했습니다. 얻어 관계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정말 현장을 또 편하게 해주시죠. 사실 제일 좋았던 건 민호 씨였을 것 같아요. 이 선배님들과.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또 두 선배님들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작업하면서 결국 느꼈던 것은 인격으로부터 시작된 품격이 결국 좋은 배우를 만드는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현장이었던 것 좀 같고 적어도 되겠습니까? 인격으로부터 만든 품격이요. 예. 정말 처음으로 현장에 가서 감독님도 그렇고 그 안정감이라는 걸 온전히 느끼면서 연기할 수 있었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요? 사실 아직 개봉 전입니다. 개봉 전인데 우리 허진호 감독님과 세 분의 배우분들 그리고 또 다른 배우분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더욱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암살자들 2026년 최고의 추석 기대작이죠. 아마 궁금증 정말 많으실 텐데요. 작품에 대한 궁금증, 캐릭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자, 지금 기자님들이 뒤쪽에 계시는데, 네, 지금 살짝 왼쪽 뒤쪽입니다. 마이크 받아주시면, 마이크,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파이낸셜 뉴스 신진아 기자라고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저기 허진호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이게 실화를 모티브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실제로는 현장에서 그 범인이 이제 잡혔다는 사실이 이제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실화를 이제 이렇게 영화로 만들게 된 과정에서 어떤 점들의 매력을 느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물론 스포일러라서 이렇게 말씀을 못할 것 같긴 한데 실화에서 어디까지가 이제 영화적 상상력이 보태졌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 세 명의 캐릭터에 대해서 실제랑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어떤 캐릭터가 영화적으로 이제 가장 영화적이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캐릭터인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또 당시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자님들이 그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또 거대한 상상력이 이제 가미가 된 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의문과 매력을 느껴서 이 작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이 작품을 처음 생각하고 한 지금 10몇 년이 더 지난 것 같아요. 처음 시작에서부터 그만큼 쉽지 않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또 실존 인물도 많이 살아계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해서 고민을 해왔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저에게 흥미롭게 그리고 해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이 방송에서나 여러 방송국에서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많이 다뤄졌고 거기에 대한 실제 사건에 있어서의 의문과 어떤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영화적인 소재였던 것 같고
그것들을 계속 10년 동안 풀어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균형된 시선, 객관적 시선,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는 적당한 시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려고 노력했고 또한 영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극화시킬 수밖에 없고 그 재밌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미스테리 추적극이라는 형식을 채택하게 됐고요. 실제 배우들은 그 시대에 어떤 구체적인 어떤 한 인물이 아니라 그 시대 현장에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실제로 있었던 분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창작해낸 캐릭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말 그 각각 예를 들어서 유해진 배우가 맡았던 철구란 인물은 정말 애국심이 투철한 경찰이자 정말 애국심이 태극기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런 인물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접했을 때 정말 부딪혀서 그것을 파헤치는 인물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또 재환이라는 인물은 또 다르게, 그러니까 철구라는 인물이 그런 어떤 불같은 인물이었고 캐릭터였고 또 혜진 씨가 정말로 연기를 할 때 정말 불가차시죠. 예. 뜨거웠어요. 근데 재환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신문사의 사회부장이라는 역할로 좀 더 냉정하고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재환에 있어서의 그런 냉철함 같은 것들이 필요로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인물로 캐릭터를 만들었던 것 같고 또 영일은 신입 기자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인데 이 자기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기자가 된 인물인데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현장에 뛰어드는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 캐릭터로 저희가 만들었던 거. 실제로 촬영해서 이렇게 몸 쓰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대역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본인이 직접 정말 몸 안 사리고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네. 각각의 인물들이 그 전과는 다르게 이 사건과 마주하면서 또 달라지는 모습을 또 보는 게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까지가 영화적 상상력인지는 아마 기자님들께서 언배 이후에 또 직접 영화를 보시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또 스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 뮤즈 이미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유해진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설 연휴에 이제 왕사남으로 아주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셨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추석으로 이제 새로운 암살자들로 돌아오시게 된 소감과 또 이번 명절 대전에 임하는 마음가짐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설의 남자였는데 이제 추석에 배우로 돌아오신 소감부터 여쭤볼까요? 명절에 들어오니까 좋네요. 예전에 진짜 명절 하면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배우들이 있었는데, 그쵸? 그 성룡, 그랬었는데. 근데 뭐, 설에,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큰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근데 이제, 물론, 지금 마음으로는 암살자들 역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다 아시다시피, 모든 게 이렇게 좀 삼박자가 좀 맞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튼, 그 전까지 그냥 저희가 그냥 열심히 하고, 그런, 그 뒤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역시 이번 영화도 좀, 고생한 만큼, 또 우리가 노력한 만큼 좀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요즘 막 또, 극장이, 예, 저번에 제가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혈색이 도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좋은 느낌이 있는데, 그 혈색이 저희 영화도 덕분에 또 혈색이 더 좀 좋아졌으면 하는 맞아요. 그런 네. 바람 정도만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볼터치까지 노리고 계시는 거죠. 네. 자,
오늘 아마 기자님들도 또 극장 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제 극장가에 진짜 많은 관객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참 기쁜 소식인데요. 또 암살자들을 통해서 또 추석 때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아주시길 바라면서 이번에 명절 대전에 임하는 마음가짐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명절 대전 이번에 또 명절에 또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세 분 다 여쭤볼게요. 네. 아까 진짜 헤일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모처럼 여러 작품이, 한국 영화 여러 작품이 나와서, 되게 좋은 느낌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작품이 또 웃게 되고, 뭐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뭐 진짜 그 관객분들한테는 이렇게 골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극장 오는 맛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장르가 다 다르니까. 그죠? 네네네. 네. 예. 자, 박혜신 씨는 또 4년 전에 한산을 통해서 또 대첩을 치르시고 큰 사랑을 받으셨는데 이번에 명절 대전 임하는 마음가짐을 좀 여쭤볼까요? 우선 명절이 아니어도 4년 만에 한 작품을 선보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떨리는 일이고요. 그리고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랜만에 한국 영화가 이렇게 다양한 밥상으로 관객분들을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또 그 작품 안에 저라는 배우도 껴있어서 정말 간만에 느껴보는 기분 좋은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관객분들이 일단은 극장으로 좀 와주셔야 저희 영화도 이렇게 알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기분 좋은 또 설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민호 씨 어떤 마음입니까? 네, 다 각자의 영화마다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또 장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 저희 영화가 첫 번째로 봐주시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고 다른 작품을 봐달라. 네. 아주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자,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 경제 손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감독님께 질문 있는데요. 이게 영화 제목이 암살자하고 괄호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사회자분께서 암살자하고 조금 쉬고 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좀 이례적으로 제목 안에 괄호가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쉬고 읽어야 되는 부분인지 네. 붙여서 읽어야 되는지 저는 약간 띄고 읽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독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암살자 가로 열고 암살자 들을 가로 하는. 열고 들 가로 닫고 이렇게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들이라는 그리고 가로에 들을 붙임으로써 뭔가 좀 더 이 영화에 대한 호기심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긴장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시면은 왜 가로에 들이 붙었는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영화 보시면은 좀 더 명확하게 어떻게 읽으실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암살자들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암살자들 저는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유해진 씨부터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까요? 예, 아마 영부인 저격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영화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기대들도 있으실 거고, 저희도 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와서 어떤 얘기가 좀 이렇게 전개되는지 저희 극장 한번 와주셔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혜 씨. 예,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이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배우로서는 좀 처음에 다가갈 때 조심스럽고 예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허진호 감독님과 모든 제작진들이 정말 재밌는 장르 영화로서의 부분도 집중해서 같이 가져가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지켜봐 주시면 괜찮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호 씨. 혜진 선배님을 굉장히 오랜만에 뵀는데
왕선암 이후에 정말 혈색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달라졌죠? 우리 감독님도 혈색이 좀 좋아지실 수 있게 예,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